타임피스의 김형수 대표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 타임피스의 김형수라고 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MIT MBA를 2012년에 졸업했고요. 제 아이디어는 제가 MIT 재학시절 중에 시작을 하게 돼서 빌 올레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강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entrepreneurship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과정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 과정,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도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MIT 수업 레슨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한번 제가 공유를 한번 나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은 이원이고요. 이원은 everyone, 모두를 위한다는 뜻의 everyone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금 제품은 저희가 지금 내놓은 제품 중에 첫 제품은 손목시계인데요. 손목시계인데 다른 손목시계가 조금 다른 차이가 시간을 이제 봐서도 알 수 있고요. 시간을 만져서도 알 수 있다는 그런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아이디어의 공통점이 문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데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희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희가 풀고자 했던 질문은 지금이 몇 시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중에 시계 차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 제 수업 학우 중에 한 분이 시각장애인 분이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 옆자리에 몇 번 우연찮게 앉게 됐는데 옆에 앉을 때마다 수업이 1시간이 지나면 저를 쿡쿡 찌릅니다. 그래서 찔러서 지금 몇 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죠.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옆에 앉게 됐는데 또 쿡쿡 찔러서 지금이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분이고 하니까 좀 예의를 또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분들 같았으면 야, 지금 시계 하나 사라 했을 텐데 보니까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차고 있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전자시계입니다. 그래서 전자시계인데 이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왜 이 전자시계를 차고 있을까? 이걸 무엇을 차고 있을까? 봤더니 별로 멋있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너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시계니? 무슨 용도를 차고 있니? 어떻게 사용하니? 물어봤더니 이 버튼을 누르는데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말해주는 터킹 워치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말해주는데 저는 거기서 야, 이거 되게 아이디어 괜찮다. 그게 괜찮네. 이거 왜 안 써? 그랬더니 저 생각이 똑같던 거죠. 시간 누르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시간을 체크하고 있다는 걸 다 알죠. 그리고 자기 시각장애인이라는 거를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망하고 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너 그거 말고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이 쓸 수 있는 다른 시계들은 없는지. 근데 그 다음날 다른 시계를 하나를 갖고 옵니다. 네. 이게 그 친구가 갖고 왔던 시계인데요. 저한테 줘갖고 제가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반 바늘 시계랑 똑같은데 이 뚜껑을 열어서 분침과 시침을 이렇게 만져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이걸 또 보고서 아이디어 괜찮다. 되게 심플하고 왜 이거 안 써?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너무 짜증난다는 것이 사용하는 게. 왜 그러냐면 보통의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나중에 시력을 잃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은 촉감이 많이 발달해 있지가 않아요. 저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질 때 이 시계 부품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만질 때 분침이 특히 분침이 많이 쉽게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계를 사용을 하면
시간이 바뀌어서 더 이상을 사용 못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일회용 시계예요. 그래서 한번 만지면 돌아가면 얼마 돌아간지 모르니까 옆에 사람한테 다시 맞추려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수업 시간에 이게 앉아서 또 야, 그럼 다른 시계는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되게 놀랐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쓸 수 있는 시계가 하나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친구한테 야, 너 미안한데 시각장애인이니까 너가 다른 정보 설치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겠구나. 그래서 제가 구글로 하루 종일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은 듣지 않고 구글로 시각장애인 시계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없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몇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다 컨셉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시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다음 날 이 뉴 엔터프라이즈라는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걸 아이디어를 제가 시작하기로 합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의 시작인데 이제부터 정말 기나긴 어려운 과정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조금 더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이 어려운 과정을 이제 풀어 나가면서 제가 MIT 수업에서 봤던 정말 좋은 레슨들을 몇 가지를 꼽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가장 얻었던 레슨은 바로 여기 쓰여 있는 무엇입니다. 과연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죠. 처음에 아이디어를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요. 근데 아이디어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 출발점부터 굉장히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 두 개가 같은 것인지 한번 계속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주위에 너무나 많은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게 맞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다시 예전 사례로 돌아가 보면요. 저희가 그 순간 그래서 제가 만들기로 결심한 아이디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를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이런 시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당시 저는 운 좋게도 MIT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서 MIT 공대생들을 불러 모았었어요. 정말 너무 똑똑한 공대생들이 많았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만드셨던 건데 이런 비슷한 점자 시계를 만들어 보자. 팀을 모았습니다. 팀 모으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자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있고요. 계속 변하는데 매분 바뀌는데 그걸 이제 만져서 아는 겁니다. 참, 이거를 생각해내고선 야, 이런 게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좋은 시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한 3-4달에 걸쳐서 이 아이디어를 계속 구체화시켰어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빌 교수님의 피드백이 항상 계속 과제를 주면 과연 시각장애인 분들을 몇 분을 만나봤니? 인터뷰는 어떻게 했고 이게 정말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맞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 야, 이걸 꼭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알아야 되는가? 시각장애인 분들의 시계를 만드는데 점자 시계를 만들면 이거보다 좋은, 이것보다 유용한, 효과적인 시계가 더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무시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수업이다 보니 이제 과제물을 주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시각장애인 분들 단체를 이제 미팅을 어레인지를 해서 그분들을 만나봤어요. 첫 시각장애인 단체가 보스턴에 있는 그룹인데요. 한 50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MIT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같은 이제 분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비즈니스 아이디어 얘기하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나 이제 자신감 있게 방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계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방에 있는 시각장애인 5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점자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저는 물론 다는 아니어도 10명 중에 8분, 9분은 점자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중에 8명, 9명은 점자를 읽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로 참 특이하다. 이 시각장애인 분인데 점자를 안 읽네. 저희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처음 배우는 게 그건데요. 덧셈 뺄셈 하기도 전에. 근데 현실은 놀라셨나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었어요. 시각장애인 하면 무조건 점자를 읽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점자를 읽으시는 분이 한 6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가 이거는 조금 불안하다. 지금 불안한 정도라 했는데 그건 그렇고 그럼 그 중에 이제 점자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분이 손을 들고 또 질문합니다. 괜찮아. 나는 점자 읽을 수 있어. 근데 그분이 하는 질문이 그 크기가 얼마네? 나는 큰 거는 좀 싫어. 좀 요즘에는 좀 얇고 그런 게 난 좋아. 가볍고. 그리고 소재는 뭘로 만들었어? 그러더니 모든 터키노와치는 다 플라스틱 소재거든요. 난 플라스틱 너무 싫어. 너무 싸 보이고 난 좀 멋있어 보이는 게 좋아. 다음 질문 더 가관이에요. 자, 스트랩의 색상은 무슨 색상이 있니? 분명히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질문은 기능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 질문하기 전에 이 질문들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디자인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네가 갖고 온 거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돈 주고 살 사람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팅이 끝나고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잃었죠, 저희는. 근데 자, 여기서 MIT의 수업을 통해서 받은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고객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이해를 한다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하면 나이는 어떻고,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뭐 인컴은 얼마나 되고, 실제 그분들이 쓰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은 뭐가 있고, 이런 피상적인 레벨에서 이해도에서 그치기 쉬운데요. 항상 강조했었던 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서 고객들의 삶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은 뭐를 하고 있고 사고방식은 어떻고 이런 거를 계속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계 하나 만들면서 이거 참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듣기에는 멋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줄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또 다행히도 수업의 과제이다 보니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나가리가 됐고요, 뻑이 났고요. 그래서 시간도 남는데 그럼 그분들랑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계 관련된 얘기는 전혀 안 하고요, 그분들의 삶을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게 이 문제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했던 거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분들의 욕구는 시계, 만져서 할 수 있는 시계, 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계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멋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사용하는 그러한 시계를 차고 싶었었던 겁니다. 저희가 요즘에 시계 찰 때 왜 차나요?
시간을 물론 알려고 찾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팩션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가장 정확한 시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만 원 혹은 뭐 좀 과하신 분들은 뭐 몇백만 원 이런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멋져 보이기 위해서 시계를 찬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참 굉장히 부끄러웠던 순간이에요.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드는 이런 제품들은 기능성만 된다면 이건 너무나 좋아할 제품이고 디자인, 색상 이런 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에 쌓여서 그냥 제 머리로 아이디어를 계속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팀을 다시 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점자 시계, 시각장애인 분들만을 위한 시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계. 모두가 시각장애인이든 비시각장애인분이든 정말 멋있어서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시계. 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디자인해보자. 시각장애인 분들이 항상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소외가 됐었는데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만든 디자인한 시계가 정말 세계적으로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런 사례를 꼭 남겨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뭐 건축학과분들, 학생들, 교수님들 정말 백그라운드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다양한 분들을 이제 디자인 세션에 계속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같이 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브래들리 시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져서도 할 수 있고 봐서도 알 수 있는 시계. 자, 이거는 이제 프론트 뷰인데요. 구슬이 앞에 하나가 돌아갑니다. 이거는 분을 가리키고요. 옆에 다른 구슬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슬을 봐서 시간을 알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 시각장애인 분들이거나 아니면 비시각장애인 분들인데 시계를 좀 쳐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구슬을 만져서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인어른께서 와 계신데 장인어른하고 식사하는데 시계 쳐다볼 그러니까 좀 난해한 상황들이 좀 있죠. 이럴 때 상 밑으로 시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랑 이제 데이트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와이프랑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저녁을 먹을 때 상 밑으로 손이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시간 체크해. 어디 딴 데 가야 돼? 네. 그래서 비시각장애인 분들도 이런 디자인 세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비시각장애인 분들도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검증을 받았어요. 그 이때부터는 예전에 처음에 그 아이디어는 시장이 굉장히 국한된 시장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일을 하신 분들, 시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 시장이 너무 작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 교수님도 항상 저한테 했던 피드백이 이것은 시장이 너무 작다.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파인딩을 찾고 나서 시장이 갑자기 너무나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의 고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 소재는 티타늄으로 소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를 알려주는 마커는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져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제가 디자인을 해냈는데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를 굉장히 푸시했었던 MIT에서 제가 정말 너무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레슨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요즘에 좀 많이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 뭐 이렇게 좀 고리타분하게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너무나도 파워풀한 그런 컨셉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해결책이 과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낼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과 그 수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시각장애인 분이요 정말 한 100분도 넘으세요. 한 분 만나면 30분에서 1시간 대화를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게 이 요즘에 이 디자인의 트렌드가 너무나 멋있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모든 게 디자인이 멋있어야 되죠. 요즘엔 가볍고요, 얇고요. 근데 모든 것이 시각을 위주로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굉장히 매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 분들, 청각장애인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생활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자, 저희 핸드폰을 볼까요? 아니면 다른 일렉트로닉 가젯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지고 있는데 다 터치 스크린 패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은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실제로 많은 상당수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골동품 가게에 갑니다. 그래서 옛날 것들을 보면 버튼이 있고 나비 있고 그렇죠. 이걸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마저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자, 우리가 이 시계를 하나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낼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다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시각장애인분들 이거 하나 시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활이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생각해낸 게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 시계의 이름이 브래들리 타임피스입니다. 이게 다음 장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브래들리 타임피스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요. 브래들리 스나이더라는 이분입니다. 미국의 전직 해군 장교였었고 폭탄 제거반에서 일을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201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폭탄을 밟아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동료들은 다 전사했고요. 2011년 9월이었는데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시력은 아직 완전히 잃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을 한 다음에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앞을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시각장애인으로 보고 시각장애인을 취급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2012년에 런던에서 열린 패럴림픽에 수영선수를 출전을 해서 같은 날 9월 7일입니다. 폭탄으로 시력을 잃었던 그 날에 정확히 1년 후에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를 따게 됐는데요. 이분이 하려고 하는 게 다 해석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분들의 경계를 허물고 싶다는 게 이분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스토리를 담아서 시각장애인 분들과 아닌 분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브래들리 타임피스라고 짓습니다. 굳이 타임피스라고 하는 것도요, 저희가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브래들리 와치라고 하면 와치는 무슨 뜻이 있나요? 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왜 와치라고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와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지만 타임피스는 만져도 타임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도 타임피스라고 하는 거고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타임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만질 때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었어요. 시각장애 아니신 분들도 저같이 이제 미팅이라든지 수업 때 이제 만져서 시간을 알 때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는 그런 행동, 경험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공통된 분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삶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브래들리 타임피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성공을 할 수 셋업을 하는데 더 좋은 요소로
되지 않을까 질문하셨었는데요. 저희는 제가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찾다가 그러다 보면은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막 핫하게 이제 했던 것이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인데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이것을 올리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 올렸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정말 타겟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비시각장애인 분들이고요. 디자인, 사회적인 이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 금액이 잘 안 나옵니다. 4만 불이었는데 4만 불 첫날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총 60만 불의 펀딩을 30일 동안 받게 됐습니다. 이 펀딩 금액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디자인한 이런 제품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좋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저희는 정말 너무 뿌듯했었어요. 그래서 전국 65개국에서 4,500분의 분들이 펀딩에 참여를 해주셨었고요. 그 이후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등의 저희 인터뷰 아티클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4년에 디자인 오브 더 이어 그리고 레드닷 어워드를 저희 수상을 했었고요. 다빈치 어워드도 저희 수상을 했고 콜 77 이런 각종 디자인 상들을 저희가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재작년인가요?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이제 영국 컬렉션으로 추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 30개 플러스 국가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희의 수익금은 수익의 지금은 20%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많은 금액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요. 수익의 20%는 미니멈 20%는 시각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각장애인 안내견 in Seeing Eye에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첫 저희 이제 후원으로 길러진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이제 처음으로 그 주인을 찾아서 주인의 이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과정의 스토리텔링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아까 처음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셨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그런 지식들 이런 노하우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얼마나 계속 바뀌고 진화할 수 있는지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